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돈이 잘 됐으면 이분 벌써 결혼하셨겠죠. 근데 돈도 사실 부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메인인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사례가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6년 3월 22일생 39살 여성분이시고요. 대기업 과장님이시네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을 신청해 주신 계기를 적어주신 거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모으셨대요. 밑에도 자산의 현황을 보니까 적지 않게 모으셨죠.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 소개팅으로 돈을 많이 쓰고 계셨대요.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날 통장을 보고 이렇게 최근에 돈을 많이 썼나 하면서 현타가 왔고, 이제 그러다가 내 돈 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번 달 기준으로 적어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좀 바빠서 소개팅을 많이 못 하셨고 이제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내 돈 관리에 대해서 오랜만에 조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게 되셔서 신청을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470 정도를 버시고 시간의 수당, 그쵸? 대기업은 또 시간의 수당이나 상여 보너스들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520 정도를 현재 실수령액을 하고 계시고, 소비와 비소비는 엄청 언밸런스 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소비 지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하셨고 나이가 39살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분의 재무 목표를 살펴보니 차량 자금, 내 집 마련, 노후 자금,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준비가 꽤 되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주신 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직을 한 번도 안 하시고요. 대학교 졸업 후 열심히 일해서 벌써 15년 정도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날리셨어. 아이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모았고 재정적으로 남편 될 사람에게 집 한 채 정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모아놓은 거 보면 적지 않아요. 뭐 정말로 서울 중심에서 집을 마련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하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 기타 코인 2천만 원 써져 있는데 이게 샀을 때 가격이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 이거 1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집 한 채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부럽습니다. 남편 되실 분은. 이런 사례도 사실 이 분뿐만 아니라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결혼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짝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돈이 잘 됐으면 이분 벌써 결혼하셨겠죠. 근데 돈도 사실 부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메인인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 이분이 또 상담 때 해주셨던 얘기가 되게 좀 준비된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좀 신경을 썼던 고객님 중 한 분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저축 투자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5.5 대 4.5 정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 살펴볼까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해외 주식에 들어가던 돈이 원래는 이게 소개팅 비용, 여기 식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던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줄어가지고 좀 이쪽으로 다행히 원래 제자리를 찾았는데, 520 중에서 고정 비용 160에 변동 지출 80만 원. 이분이 지금 혼자 사시다 보니까 90만 원 정도 월세와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쭤보니까 일부러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이제 자가로, 결혼 후에 자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목도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월세를 살고 계시고, 통신비와 뭐 교육비, 자기가 교육비 이런 것들은 뭐 평범하고요. 대출 상환, 집에 대한 대출 상환 조금 하고 계시고, OT, 개모임 비용 10만 원씩 쓰고 계십니다. 결국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월세 관리비 요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실 이것 빼고 생각하면은 나머지는 꽤 괜찮습니다. 변동 지출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고요. 저축 투자를 보니까 너무 좀 투자 쪽이나 장기적인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예금성 자산도 뭐 2억, 뭐 코인도 1억 이 정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큰 돈이 나갈 일이 조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잡고 가되 단기적인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금을 제가 늘려드렸고요. ISA, 제가 항상 ISA는 요즘에 혜택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항상 넣어드리는 것 같아요. ISA로 해서 단기 투자 비과세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해외 ETF는 본인이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예 빼진 않았습니다.
SPDR부터 해가지고 QQQ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공제 혜택,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 그냥 주변에서 연금저축펀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하신 케이스다 보니까 요거 말고 연금에 대한 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비과세 연금으로 조금 준비를 시켜드렸고, 요즘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잉여자금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플러스 되는 수당이나 PSPI와 같은 상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야를 조금 넓혀드렸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아드린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저축 110, 적금과 아까 말씀드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안전자금 형성을 좀 하고요. 중기저축 100, ISA와 해외 ETF를 통해서 비과세와 해외 투자, 장기저축 50, 비과세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를 하고, 건강보험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거 30은 잘 유지를 해서 리스크 대비를 통해 저축 금액이 이제 290만 원으로서 아까보다 조금 올랐어요. 1점 몇 퍼센트 오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상황이 이미 잘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저축과 투자가 소비보다 10% 이상 더 잘 되게끔 만들어 드린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20% 정도 차이가 나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못해도 10% 정도의 차이는 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5 대 4.5?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현재에 대한 점검과, 말은 제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남녀에 대한 얘기들도 드리면서 약간 심리적 안정감을 조금 채워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9살 여성분의 상담 사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